자, 27번으로 내려가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던 피고인이 임의동행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는데 강제로 연행. 그래서 1차 체뇨가 이루어졌다. 이것은 위수종, 이건 독수과실. 그러나 2차 체뇨가 영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2차 체뇨는 독수과실 예외. 그래서 이것은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이런 판례 금방 본 거죠. 자, 28번 내려가서 위법한 강제 연행 상태에서 호흡 측정 방법에 의한 음주 측정을 한 다음 강제 연행 상태로부터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시간적, 장소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없고 또한 심적 상태 또한 강제 연행으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피의자가 호흡 측정 탄핵하기 위해서 혈액 측정을 요구해서 혈액 처치. 이것도 어떻게 독수의 과실이다. 이것 역시 독수 과실로서 증거로 쓰지 못한다.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 29번은 2014년도에 나온 판례로서 상당히 시의성이 있고 중요한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갑과 무관한 을병 사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실이 담겨있는 녹음 파일을 임의로 제출받거나 발부받지 않았다면 사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은 별건 압수라고 하는 건데 별건 압수, 이 압수와 관련해서 혐의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구하고 피의자의 혐의 사실 아주 한정적으로 봐요. 그러니까 똑같이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고 갑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 휴대폰 속에 압수수색 영장은 갑의 공직선거법이에요. 그런데 이 휴대폰 위반으로 영장을 받았는데 이 휴대폰에 보니까 갑이 녹음한 어떤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는데 이 녹음 파일에서 갑뿐 아니라 을병도 동일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위반의 발언들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이 을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발언, 갑의 공직선거법 위반, 둘이 같은 팀이든 반대팀이든 상관없이 똑같은 선거라고 하지만 분명히 갑의 공직선거법이다. 을병의 공직선거법 죄명이 같아 하더라도 이것은 별건이다. 별건 압수로 위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령 이걸 임의 제출받았다 하더라도 별건 압수로서 위법하다. 자, 30번. 수사기관이 법관의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금융회사로부터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여 수사기관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경우 218조 임의 제출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사안은 나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맺혀서 피해자가 신고를 했고 자백도 했고 독수과실의 예외로 이 판례 원문은 마무리가 되지만 항상 임의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최근에 매우 엄격히 판단한다. 그래서 임의 제출에서 수사기관의 요구로 임의 제출했다. 카드사, 이게 이제 국민카드예요. 국민카드사한테 누가 신용카드를 부정 사용하니까 요청을 해서 그 매출 전표를 보내라. 그래서 필적을 보려고.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보냈다. 이 부분은 요구하여 보냈기 때문에 임의 제출이 아니다. 금융사가 알아서 냈으면 임의 제출이겠지만 요구했다. 원래 압수수색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수사기관의 요구로 임의 제출했다라고 하면 이것은 임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판례 말고 다른 판례에서 추후 임의 제출 동의서를 받았다. 동의서를 받았다 해도 동의서 받았어도 당연히 이걸 받았어도 임의 제출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떤 사안에서는 이것은 아예 독수과실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준다. 이 원칙적인 거. 이 판례의 실제 판례의 마무리보다 이 원칙적인 것을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31번 검사가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이미 증인에게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위증 혐의를 내용을 담은 피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 능력이 있다 했는데, 이게 바로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의 어떤 증인에 대해서 이제 검사가 이제 소환해서 진술번복 조서를 받은 거. 이런 진술번복 조서를 받으니까 우리 판례가 어떻게 했어요? 공정한 재판, 공판중심주의, 직접주의, 반대신문권, 당사자 대등의 원칙을 침해하여, 흥미로운 게 이 반대신문권이 들어가 있으면 증거동의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증거동의 없는 한 위수중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러한 판례의 태도가 확고하게 나오니까 진술번복조서로 받지 않고 뭘로 받았느냐, 이것은 진술서로 받은 사안이 기존에 있었고, 진술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니까 위증 증인을 위증죄로 입건 후 피신조서를 받았다. 어떤 책에 보면 위증죄로 입건한 후가 아니면 위수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도 이렇게 우리 판례가 마찬가지다. 공공직 반땅을 침해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동의 없는 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32번 판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2번 판례는 자, 피고인이 간통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간을 당하여 임신하였다라고 주장한 경우 명백한 증거가 존재하니까, 피고인이 2009년 4월 중순경 일자불상경 대한민국 내 성명불상의 남자와 일회성교 간통하였다,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사실 이 사안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일단 간통죄와 관련해서 그냥 임신, 그러니까 출산일을 기준으로 추정을 했고, 추정할 뿐이고, 그 다음에 어떤 상간자나 상간자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다, 특정이 안 되었다 라고 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판례에서 간통죄와 관련해서 계속 강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강간을 주장하니까, 강간 피해를 주장하니까 간통죄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도 안 됐다,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된 것도 안다, 증명도 안 됐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이제 무죄 사유가 있는데, 이 무죄 사유와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이게 이제 경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형식재판 사유와 실체판결 사유가 경합하면 실체판결이 아니라 형식재판한다. 이걸 형식재판의 선순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일단 이 내용, 강간 임신 주장, 여기서 역추산해가지고 일자불상경 대한민국 성명불상 남자와 일회간통 특정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